자, 그 다음 재산세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두 가지 세금을 낸다고 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거의 대부분이 안 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2% 내외의 부동산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누구에게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원룸을 갖고 있던 시골의 주택을 갖고 있던 어떻든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무조건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는 아까 우리 취득세 자세표준은 실질가액이었지만 재산세 같은 거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시가를 기준.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생각할 게 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 재산세 주택 갖고 계신 분 재산세 납부고지 받으셨죠? 네. 뭐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짱나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열받게. 지금 보시면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되게 많이 냈잖아요. 반밖에 안 냈어요. 9월 달에 같은 금액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2분의 1을 내고요. 9월 달에 한 번 2분의 1을 또 내게 됩니다.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납부하는데 주택은 여러 번 납부한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건데 납부에 대한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요거 이제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 상식이 됐는데 요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언제? 6월 1일 맞아요. 6월 1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6월 20일 날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해의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산 사람이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죠. 네. 6월 20일 날 팔아서 내 게 아닌데도 7월 달 나한테 부가고세가 온다는 거예요. 왜? 6월 1일이 내 거였으니까. 6월 20일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매수자는 이제 구입한 사람입니다. 5월 30일에 구입했다. 5월 30일에 구입했다. 그럼 다음날 매수자가 어쨌든 간에 6월 1일 날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납부를 하는 거고 6월 2일 날 구입했다. 6월 2일 날 구입했으면 그 전 매도인이 내는 겁니다. 그죠? 예. 6월 달 나는 분명히 팔아서 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6월 1일 날 그때까지는 내 거였기 때문에 그 해의 재산세까지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죠. 그죠?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잖아요. 잔금을 4월 달쯤 잔금을 쳐놓고 4월 달쯤 계약을 해놓고 돈이 한 6월 중순쯤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도저히 없다. 잔금 그 전에 못 치르겠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으면 잘 모르면 그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6월 중순에 내가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재산세 누가 낸다? 그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판 사람이. 몇백만 원 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팔 때는 무조건 5월 말이라니. 말 뭐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 6월 1일 달 기준으로 누가 소유주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소유주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를 따질 수 12월 달. 12월 달이라뇨. 네, 6월 1일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 12월 무조건 6월 1일. 무조건 6월 1일. 12월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12월은 의미가 없죠. 7월하고 9월에 내는 세금인데. 네. 6월 1일 날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당해 재산세는 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 현재 소유주가 누군지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0억짜리 아파트에서 과세표준 10억이면 3억 초과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0.4%면 400만 원. 와, 엄청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10억이 아니라 일단 얼마겠어요, 이게? 공시 가격이니까 한 60% 잡으면 6억밖에 안 나오겠죠? 네, 6억으로 기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공정시장 가액비라고 들어보셨죠? 공정시장 가액비라고 해서 일부를 곱해줍니다. 이거 몇 프로 곱해주게요? 종부세 나올 때 계속 나왔잖아요. 80%를 85% 올리고 90% 올리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재산세는 60%만 부과를 해줍니다. 주택일 경우에요. 토지나 이런 다른 것들은 70%, 그 다음에 아까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없어요. 주택만 기준했을 때 10억짜리, 시가가 10억짜리지만 공시가는 60% 수준이니까 6억밖에 안 나왔고요. 여기서 60% 공정가액 비율 해주게 되면 얼마예요? 3억 6천만 원입니다. 예, 이 3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3억 6천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6천에 초과금액 0.4면은 2424만 원에다가 57만 원. 그러면은 80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오겠죠. 아까 뭐 몇백만 원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율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만
재산세 고지서 보면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있던가요? 잘 모르겠죠, 이름은.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가 또 나옵니다. 뭐 지방교육세부터 뭐 지역자원 시설세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도시지역분이 나오고요. 재산세가 있고 도시지역분이 있고 지방교육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얼마로 계산하냐면은 아까 우리 재산세 과세표준구가 3억 6천만 원이었잖아요. 요 구간에 0.14를 곱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360에 36만 원에다가 한 12만, 48만 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요 정도 수준 나오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아까 재산세 나온 금액, 아까 80만 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20%를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한 16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합치게 되면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그거 대 합치면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걸 반으로 쪼갰으니까, 그 금액을 고스란히 한 번 더 낸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공시가격 다 아시잖아요. 들어가 보실 줄 알죠? 공시가격 그리고 과표 그 재산세 고지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얼추는 맞아요. 비슷하게 맞게 됩니다. 요 금액대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식도 거기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자, 뒤에 보면은 이게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가 된다. 근데 이거는 과세표준 구간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공시가격의 과세표준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고시된 그 재산세 그 고지서에 보면은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훨씬 낮게 나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아까 과세표준이 뭐 4억 뭐 몇천만 원 하는 게 요거 과세표준은 6,600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몇만 원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한 저는 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요거까지 포함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원, 여러분들이 지역자원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방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용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 걸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좀 가려져 있을 텐데 이게 재산세를 제가 하나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납부한 것 중에 한 본 건데 재산세가 29만 400원이 나왔고요. 이 과세표준액이 얼마 나왔냐면 5억 2,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과세표준액이 5억 2,400만 원. 과세표준액이라 쓰면 안 되는데. 공시가예요, 공시가. 공시가가 5억 2,400만 원인데 요거를 3억 1,440만 원이 왜 나왔죠? 그죠. 60% 곱해준 거야. 여기서 60%를 곱해줘서 실질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얼마가 되냐면은 3억 1,4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랑 다르게 이렇게 그냥 기재를 합니다. 어떤 산식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6,400만 원 이상에서 몇만 원 더 이렇게 납부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액이 60% 고지돼서 이렇게 나오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가 기재가 되더라.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우리 3억 1,400만 원에다가 자,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재산세 세율을? 그럼 3억 1,440만 원에다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재산세가 3억 1,440만 원.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하죠? 여기서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1,440만 원이죠? 1,440만 원에다가 0.4%를 곱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 잘 보세요. 0.4%. 그러면 57,600원이 나와요. 57,600원. 그리고 57만 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57만 원을 더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62만 7,600원인가요? 62만 7,600원이 나오죠. 62만 7,600원 나누기 2 하면은 대략 계산이 31만 3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분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때부터 지방교육세는 요거의 몇 프로라 그랬어요? 20%. 그러면 29만 0,400원에 20%면 딱 58,080원이 떨어지는 거고요. 도시지역분 같은 경우는 0.14%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3억 1,440에 0.14% 하면 44만 원 정도 나오고 나누기 2로 하게 되면 22만 80원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6,500만 원에다가 계산하는 산식이 있었죠. 요거
그러면 6,4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0.12%니까 요거 6,400 초과하는 거 115만 원이죠. 115만 6,928에다가 0.12%면 요게 1,388원. 1,388원에다가 49,100원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488원 나오고 나누기 2를 하면은 25,244원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과세 표준액이 나오면 여기서 60%를 곱해주고 주택일 경우에 그러면 실질적인 재산세 과표가 나오고요. 거기에 갖고 여기 나와 있는 세율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요세율대로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 요세율대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구한 다음에 20%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도시지역부는 여기다가 0.14%를 곱해주고 다 더한 금액을 나누기 2씩 해서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납부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계산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 나온 내용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납기 내에는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근데 요 날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납기 후 금액은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얼마가 높아졌나 계산했더니 3%의 증액, 가산급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안 내게 되면은 이후 월 1.2%를 5년 동안 계속 부과를 합니다. 세금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60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압류는 미리 잡아놨을 거예요. 압류를 미리 잡아놨을 거고, 요거는 이제 더 이상은 부과하지 못하지만 재산을 뺏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대는 60개월, 그 다음에 첫 달 가산금은 중과산세 3%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을 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몇 번 해보셔야지만 좀 익숙한 내용이에요. 재산세 같은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감면했던 것처럼 재산세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감면해주는데 취득세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신축, 뭐 그런 조건이 없어요. 분양, 뭐 이런 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사와도 나는 돼. 대신 얘는 2개 이상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매입해서는 혜택을 못 받아요. 2개 이상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잘 모르실 텐데 공동주택을 한 주택을 갖고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웃기는 건 이걸 못 받습니다. 혜택을. 이걸 2개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왔죠. 장기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 지방세 특례제한법 31조 3항에 보면 8년 이상 장기임대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해야지만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예요. 이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은 공동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을 2채를 갖고 있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주택을 2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오피스텔 하나와 공동주택 하나 갖고 있다? 혜택이 없습니다. 말장난이죠? 짜증나. 네.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이. 그죠? 당연히 2개 있으면 해주는지 알지. 그죠? 근데 안 해줘요. 네. 뭐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약 올린 거지. 네? 아파트와 아파트 2개가 있을 때 혜택 주죠. 아파트는. 아파트를 2개 다 임대를 했을 때. 그렇죠. 2개 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아파트와 주택은 되죠. 공동주택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눈 거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나눈 거죠. 공동주택의 개념은 뭐 빌라도 들어가고 우리가 뭐 다세대도 들어가고 뭐 아파트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면적에 따라가 면제의 기준이 다릅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소형주택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 면제를 해주죠. 완전 면제. 뭐 재산세액이 50만 원 넘어가면 일부 있지만 거의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40제곱미터 이하면은 완전 면제를 해줍니다. 재산세를 납부를 안 한다. 근데 40에서 60제곱미터라 그러면은 약간 달라집니다. 4년 단기 임대를 하게 되면은 50% 감면을 해주는 거고 장기 임대, 8년짜리 장기 임대면 75% 감면 해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서 헷갈려요. 우리가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는 2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가 있고 장기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단기 임대사업자는 4년을 보유하는 거고요. 장기 임대사업자는 보통 8년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4년짜리랑 8년짜리랑 누가 더 이뻐요? 8년이 이쁘죠? 오랫동안 니네 좀 임대 좀 놔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년짜리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4년 하면 50% 감면해주지만 8년 한 애들은 우리 75%까지 감면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큰 것들보다는 작은 것들이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으면 우리가 완전 면제, 적당히 작으면 이 정도, 좀 크면은 많이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60에서 85제곱미터 20평대 후반서부터 30평대까지는 단기 임대 사업자는 25% 감면, 장기 임대 사업자는 50% 감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놀랍도록 웃긴 게 지금 재산세에 대한 임대 사업자 감면 제도는요, 여전히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세무공무원들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나 이거 2개 갖고 있는데 혜택을 안 해줬네? 누락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청구를 해야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이렇게 IT 강국에서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가서 따지시면 돼요. 예. 자, 내용을 알고 가야 따지겠죠. 예. 내가 주택이 여기에 속하 있는가,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는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2개나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산정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하나가 전체가 개인 소유인 걸 얘기합니다. 커다란 건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만약에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그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봐가지고 이 또한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건 상당히 큰 거예요. 다가구 주택인데 지금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건물 4층짜리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시작까지 하면 그러면 그게 세금이 재산세가 덩치가 크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왔을 텐데 요 40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재산세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혜택인 거죠. 요것도 이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잘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한시법이에요. 21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우리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외우진 못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지나가면 또 까먹으니까.